오늘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isplacement Current를 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배우는 게 이번 학기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엔드 골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최종적으로 유도할 거예요. 이게 마치 드래곤볼 찾는 것처럼 드래곤볼 찾는 그 만화 알죠? 예, 7개 잃어버린 드래곤볼 찾는 거잖아요. 맥스웰 이퀘이션은 4개의 이퀘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가 지금까지 찾은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자면은 가우스 법칙을 찾았죠. 가우스 법칙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매그네틱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0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찾은 거는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션 소스가 바로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 변화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4개의 맥스웰 이퀘이션 중에서 3개를 다 찾았어요. 3개를 다 찾았고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그 나머지 하나를 오늘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전부 다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거의 이제 끝 마무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때껏 수고 많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인트로덕션을 좀 할게요. 인트로덕션.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는 걸 할 텐데 그 인트로덕션을 잠깐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을 배웠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가 매그네틱 필드의 시간 변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가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 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DC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였어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죠? 얘를 우리가 쿨롱 법칙에서 우리가 차지가 어떤 애들의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마이너스 r 프라임의 3승 qi r 마이너스 ri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시가 디스크리트하게 혹은 컨티뉴어스하게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Q1부터 Q2까지 막 이렇게 막 존재할 때 얘가 어떤 위치에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야기하자면은 쿨롱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타난 거를 이게 R에서의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인데 얘를 컬을 아무리 취해봤자 얘가 0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찰지가 움직이지 않고 스태틱하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컬을 취하면 항상 0이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스케일러 포텐셜인 V의 존재를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어떠한 스케일러 포텐셜에 그레디언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 0이다 에서부터였어요. 근데 이거가 DC에서만 성립하지 DC에서가 아니면은 DC에서는 성립하는데 AC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더 이상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AC에서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있다면은 컬 오브 E가 더 이상 0이 아니라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0이었던 이유는 뭐였죠? 여기서 0이었던 이유는 DC적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기 차시만 있지 어떤 매그네틱 필드의 존재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매그네틱 필드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스태틱하게 있으면은 컬 오브 E는 여전히 0이에요. 하지만 매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은 더 이상 컬 오브 E가 0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가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스태틱 필드에서 만일 Q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positive Q부터 negative Q까지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라우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라우트를 잡고 이 라우트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아무리 선적분한들 얘는 반드시 0이 돼요. 얘는 반드시 0이 돼요. 왜냐면은 컬 V가 얘는 이제 스톡 정리에 의해서 DS에 이 S 이 라우트로 둘러싸여진 면 S 위에서의 컬 V의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0이 된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얘는 항상 0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DC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볼티지 소스에다가 인덕터를 달아 놓으면은 여기 이제 얘가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막 만들겠죠.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 텐데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라우트를 이런 식으로 잡은다면은 라우트를 이렇게 잡은다면은 얘 이 라우트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하면은 얘가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이제 AC 컨디션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컨디션이죠. 그러면은 얘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되는 거는 얘가 여전히 스톡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얘가 0이 더 이상 아니죠. 왜냐면 얘는 이제 이 라우트를 통과하는 매그네틱 플럭스 양의 시간 변화율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거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계학을 배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법칙들, 어떤 그 포뮬 이퀘이션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퀘이션을 배울 때 각 이퀘이션이 DC에서만 성립하는 건지 아니면은 AC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지를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트래킹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컬 오브 E는 얘는 DC에서만 성립하는 애죠. DC에서만 성립하는 애고 얘는 holds true in general.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을 늘 하는 거예요. 어떤 이퀘이션을 볼 때마다 이 이퀘이션이 DC에서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AC에서도 홀드하는 놈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트래킹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컬 오브 E가 더 이상 0이 아닌 걸 배웠어요. 컬 오브 E가 AC에서는 더 이상 0이 아닌 걸 배웠으면은 그러면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매그네틱 필드를 발생시키는 그 이퀘이션은 뭐라고 했죠? 이거였죠. 암페어 법칙이었어요. 우리가 커런트가 있을 때 이 커런트는 매그네틱 필드에 로테이셔널 소스다라고 한 거가 암페어 법칙이었어요. 근데 암페어 법칙이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거는 암페어 법칙이 우리가 배운 암페어 법칙이 DC에서만 성립하는지 아니면은 holds true in general 얘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얘는 DC에서만 성립하고 AC에서는 성립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displacement라는 놈이 그래서 이제 필요해요. 이 current의 텀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암페어 법칙에 로지컬 플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학기 초반에 배웠던 암페어 법칙에 사실은 로지컬 플로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로지컬 플로우가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AC 컨디션에서는 뭔가 이렇게 커런트가 변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컨디션에서는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면 안 된다,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보일 거예요. 자, 그거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커런트가 바로 매그네틱 필드의 로테이셔널 소스라는 건데 얘가 DC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DC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AC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AC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로지컬 플로우가 있냐,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는 틀렸다라고 우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 따라서.
실험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얘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여기에 두 등식에 다이버전스를 취할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이런 식으로 취할 겁니다. 양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더라도 이 등호는 성립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취해놓고 보니까 왼쪽에는 무조건 0이에요. 네, 무조건 0이에요. 우리가 벡터 아이덴티티를 배웠었습니다. 벡터 아이덴티티 두 개를 배웠어요. 하나는 divergence of curl of 어떠한 벡터 필드건 얘는 반드시 0이다. 모두 0이다 라는 거예요. for any 벡터 필드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두 번째 벡터 아이덴티티 우리가 뭐 배웠죠? 어떠한 스케일러 포텐셜에 스케일러 필드에 이게 꼭 스케일러 포텐셜이 필요도 없어요. 스케일러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얘 무조건 0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벡터 아이덴티티 두 개였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얘가 어떠한 벡터 필드가 있죠. 매그네틱 벡터 필드가 있는데 얘의 컬을 취하고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무조건 0이에요. 볼 것도 없이 얘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오브 J도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스 오브 J는 0이 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사실 얘는 0이 안 될 이유가 있는 애입니다. 얘가 AC에서는 divergence of J doesn't have to be 0 at AC. AC에서 divergence of J는 0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divergence of J는 뭔가요? J라는 거는 일렉트론의 무브먼트잖아요. 그죠? 전자든 어떤 차지든 얘네들의 무브먼트인데 얘네의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죠?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의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얘를 둘러싸는 어떤 작은 서피스로 생각할 때 이 서피스를 통과하는 네트 플로우의 양이잖아요. 자, 이게 일렉트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합시다. 일렉트론이 이런 움직이고 있다 하면은 이거가 이제 커런트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움직임을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은 포지티브 차지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묘사할 거예요. 우리가 일렉트론이 움직이고 있다 하면은 일렉트론이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지금 다이버전스 오브 J가 0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놈이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이 반드시 나가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뭐 1쿨롱 여기서는 1쿨롱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는 2쿨롱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여기서는 뭐 3쿨롱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2쿨롱만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만 변화하면 되나요? 여기에서의 차지 양만 변하면 되죠. 여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차지 양만 변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J를 이 surface를 따라서 closed 적분을 하면은 면적분을 하면은 이 closed surface를 따라서 얘를 J를 면적분을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 얘가 만일 J가 더 나가고 있다. 지금 이것처럼 더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여기에 이 surface에서 둘러싸여진 charge의 양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뭐 포지티브 방향으로 보자면은 포지티브 차지들이 더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charge의 양은 포지티브 방향을 할 때 더 감소하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dt d charge로 될 거예요. charge enclosed.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커런트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어떤 한순간에 차지가 원래 포지티브 1쿨롱이 있었어요. 포지티브 1쿨롱이 있었는데 더 차지들이 이렇게 포지티브한 차지들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순간에는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차지의 양이 감소하겠죠. 원래 1쿨롱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 0.8쿨롱, 그 다음 순간 0.6쿨롱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0.8, 0.26, 0.5, 0.2, 0.0 쿨롱, 마이너스
마이너스 0.2 쿨롱, 마이너스 0.4 쿨롱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죠? 그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통과하는 이 서피스를 통과하는 net current의 양에 따라서 여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포지티브 차지들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 수식이 나타내는 바가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 enclosed라는 거는 이 surface S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총 차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volume charge density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자면은 volume charge density라는 걸 이용해서 쓰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S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볼륨을 V라고 할 때 V 내부에서 charge density를 볼륨 적분한 거가 이 Q enclosed가 될 거예요. 얘는 이제 charge density예요. 볼륨 charge density예요. 볼륨 charge density를 부피 적분을 하면은 이 charge 양이 되겠죠. 총 charge 양. 그거의 시간 변화율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또 적용할 수 있냐면은 그럼 얘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이 좌변항에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을 적용해 볼게요.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을 적용하면은 얘는 어떤 벡터의 서피스 인테그럴은 이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다음에 얘의 볼륨 적분이라고도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모두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과 볼륨에 대한 적분이 같이 있는데 이 두 개 순서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V, D, T, D, rho V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시간에 대한 미분과 공간에 대한 적분을 순서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가 항상 성립하잖아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면은 이 적분의 구간, 다시 말하면은 적분 이 범위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면은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함수가 f는 g예요. 이걸 인테그럴 했더니 항상 같아요. 항상 같은데 적분 구간에 상관없이 이 항상 성립한다. L1을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f는 g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어떤 한 적분 구간에 대해서만 성립하면은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적분 구간을 선택하든 항상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면 우리가 F는 G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적분 구간이 어떠한 적분 구간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divergence of J는 우리가 dt, d rho v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서틀한 그 실수를 하나 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지금 J가 더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더 빠져나가고 있으면 이 안에 charge 양이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은 더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이버전스 지금 이 인테그럴을 하는 거는 얘를 더 빠져나가고 있는 그 아웃플럭스의 양이 있으면은 그거가 이거 포지티브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이 네트 아웃플럭스 양이 이게 포지티브가 되겠죠. 그런데 이 차지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차지는 지금 변화율이 지금 얘는 더 감소해야 되니까 지금 이 Q 인클로스는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겠죠. 그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네거티브 밸류가 될 거예요. DT, DQ는 네거티브가 될 거예요. 얘는 포지티브인데 얘는 지금 네거티브니까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네거티브 사인이 더 필요하겠죠. 다시 이 아웃플럭스 양이 인플럭스와 정확히 같다면은 얘가 0 될 거예요. 얘도 0 되고 Q 인클로즈도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DT, DQ도 0이 되겠죠. 근데 아웃플럭스가 더 많아진다면은 Q는 감소할 거고 감소한다는 거는 DT, DQ는 네거티브가 될 거예요. 그걸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네거티브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도 네거티브가 있어야 되고 네거티브가 있어야 되고 네거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은 무엇을 제가 가정하고 이야기했냐면은 charge conservation law를 이야기했어요. charge conservation law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사실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charge conservation law가 어디서 가정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만일 charge 양이 이거에 의해서 이 surface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charge 양이 증가한다. 만일 증가한다면은 뭐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냐면은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charge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뿅 하고 생겨날 수 없고 얘가 만약 charge가 증가할 거면은 current influx가 outflux보다 많아야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charge가 컨저베이션이 안 되고 어디 뿅 하고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면은 여기서 outflux가 더 많은데도 얘가 그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harge는 항상 갑자기 뿅 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charge density가 증가할 거면 그것은 반드시 influx가 outflux보다 더 많아야지 그래야만 생긴다라는 게 charge conservation law죠. 이게 charge conservation law를 가정하고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일반적으로 conserve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성립합니다.